이야기를 옆에 듣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한테 일타상피로 삼피로 해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내 땅인데 했는데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한번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이제 세 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세 채를 짓는데 가운데 거를 먼저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아래는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거예요. 넓고. 근데 희생양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가운데는 아무래도 위아래 영향을 받으니까 가운데는 좀 이렇게 땅도 좀 작게 끊고 여긴 그냥 그냥 뭐 대충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건물이 꺾였어요. 꺾인 집 아시죠? 꺾인 집. 디자인 하다 보면 땅에 막 수능하다가 막 꺾을 수도 있고 막 이렇죠. 일부러 꺾는 분들은 있는데 그건 좀 피해야 되는데 요것도 하나의 팁인데 집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게 건물이에요. 뭐 이렇게 V자로 꺾여 있다고 봐요. 맞죠? 예, 봤는데 자,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떤 걸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이거요? 위에 거요? 왜 그렇죠? 생각? 편안하고 이제 감싸는 듯한 느낌이죠. 맞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꺾이는 집을 참 좋아하거든요. 안쪽으로요. 근데 요거는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 해보면 그렇습니다. 쪼그라들어요. 뒤에는 웅장해 보여, 이게요. 뒤태가 훨씬 더 예뻐요, 집은요. 사실 보면은. 그 뒤에가 이제 창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디자인을 뒤쪽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꺾이는 집들 디자인할 때 저렇게 안쪽으로 꺾어 놓으면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이게 이제 그쪽 회사에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이런 디자인을 보입니다. 이렇게 꺾는 디자인에 대해서, 세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타입을 하나로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꺾이긴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온실 같은 거 하나 둬가지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도 좀 막아주고 마당을 좀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예, 이런 건물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인 공간으로 막 이렇게 마당을 이제 등장시키고 하는 장면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공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건물 디자인 하다 보면은 외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거의 건물에만 주목하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당에 규모 있는 마당을 우리 전원주택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가 할 수 없는 이 외부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 꺾이는 쪽에 보면 이 부분을 잘 터치하셔야 돼요. 이 꺾이는 부분에다가 계단 코어라든가 아니면 설비적 요소들, 현관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딱 녹여놓으면요. 왜냐하면은 꺾였지만 이런 거 터치하기 쉽잖아요. 이런데. 근데 여기다가 코어, 계단 예를 들어가지고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주거나 맞죠?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직사각형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그 공간 풀어내기 좋죠.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면은 좀 좋아요. 예. 그 꺾는 집에 대한 부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심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 팁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안으로 꺾였는데, 요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로 관통해야 뒤에 마당 때문에 안으로 끊기긴 했는데, 이런 디자인들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꺾었는데 꺾이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뭔가 툭 튀어내 버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디자인을 이렇게 해요. 모눈종이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를 대거나 스케일 자를 활용을 잘 안 하시고 엑셀 아니면 이런데 모눈종에다가 이렇게 이 엑셀 파일인가 모눈종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파일이니까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이 본체하고 별체만 이렇게 건물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공간에 의해서 에어사인 공간들에 상당히 많이 주목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대청마루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당으로 중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결국 이제 땅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고, 실제로 내 땅이 어떻게 풀릴지에 대한 거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땅이 두 개였었어요. 이분은요. 어디가 좋을지는 자기들 판단이 좀 애매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체, 별체, 본체, 별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땅에다가 좀 힘을 주는데, 이분은 아니다,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밑에 걸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통해가지고 이쪽의 풍경들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통해가지고 흐르는 이 동선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건물로 이게 노란 게 건물이거든요. 본체, 별체 이렇게 해가지고 간통해서 이거를 보기 위한 약간 배설하는 느낌처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목구멍을 타고 위를 만나고 저쪽에 대장 내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 간호파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오장육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리면서 이 뒤에 이제 클라이막스를 노릴 수 있는 장면들, 그러니까 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뒤에 딱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하죠. 이렇게 뭐 폰트도 한번 만들어보고 물이 여기 잘 나오니까요. 이쪽에 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물도 한번 담아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여기 현관을 만들어 놓는데 이분은 이제 네팔이라는 데를 오래 살다 오셨어요. 네팔은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옛날에 현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입식 문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저하고 코드가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당으로 나가는 이런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들락날락거리고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손주를 보고 있었으니까 연배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 땅에다 집 짓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이 두 동인데 우리가 보통 두 동이면은 설계비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건물 두 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붕으로 하나 연결하는 건 하나의 건축물로 보거든요. 예, 이게 한 동입니다. 그럼 설계비 같아지잖아요. 두 동이 아니니까요. 건축물 대장도 두 개 만드는 게 하나고, 근데 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요, 면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구조로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축물로 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 표기상 그냥 본체 별채 이렇게 하고 여기 대청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디자인들은 외부 공간을 좀 살리는 또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소개를 해보고요.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는 제가 설계하면서 참 어려웠던 디자인이래 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하고 있는 좀 더 최근 프로젝트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전답 가수원을 농지라고 하죠. 네. 농지 중에서도 관리 지역 중에 계획 관리 말고요. 생산 관리, 보존 관리 같은 경우에는 300평 이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농 여건 분리 농지 말고요. 나머지는 다 300평 미만으로 딱 쪼개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최저 건폐율이라는 게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농지를 많이 훼손하다 보니까 내가 집은 조그만하게 짓고 뭐 땅을 300평씩 끊어내잖아요. 그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집에 맞게끔만 필요한 땅만. 그래서 최저 건폐율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지자체마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뭐 농지 가지고 집 지으실런지는 농지세요? 예. 지역지구가 어떻게 되세요? 관리지역? 예, 관리죠. 생산관리. 생산관리님 맞죠?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에 땅을 끊으시면 분할하시게 되면은 최저 건폐율이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뭐 300평 끊고 싶어도요 안 해주는 경우가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건폐율 20%죠. 예, 그러면 15%에서 20%. 그래서 그게 왜 나오는지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내 집을 예를 들어 건축 면적을,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3층짜리 짓는 게 아니, 지으면은 땅은 그만큼 더 작아도 되잖아요. 건축 면적이란 그렇죠. 대신에 단층인데 커요. 그럼 땅을 또 크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300평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 끊는데 이거는 재밌는 건 뭐냐면 영동인데, 영동주택인데, 향과 조망이 일치하지 않아요. 남쪽은 이쪽인데 여기는 경관이 촬영산맥 저 밑인가 해가지고 그 영동이 어딘지 아시죠? 저기 그 전라도 무주하고 뭐 이런 데인데 거기가 산들이요. 예? 예, 김천 옆에. 이분은 김천인가 구미에 사시는데 여기 영동에 근데 여기 산들은 중첩돼 있는 산들이에요. 켜커에 막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산들인데 이게 하필 북쪽이에요, 북쪽. 이 땅이고요. 방위표는 이쪽이 남쪽인데 뷰는 이쪽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면 참 멀리 경관이 참 멋있어요. 근데 향과 조망은 두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 이게 잘 잡히는데 여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 밑에 여기 글자가 안 보시면 여기 대라고 돼 있어요. 여기 대지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땅을 만들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이게 하필 이거보다 한 4m가 높아요. 높은데 이분도 이 조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땅 아래로 해가지고 쫙 펼쳐진 저 전망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되게 추운 지역이거든요. 볕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볕을 보려고 하니까 앞에 4m 위에서 내 알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야,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고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이렇게 틀면 돼요. 길쭉하게 이렇게 틀고 조망 보고 볕 보면 되잖아요. 남서향으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집 되게 미안해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틀었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주변의 풍광을 다 망쳐버리는 거죠. 저 혼자 틀어다 있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주변하고 어울리는 건축물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다 반들반들한데 나 혼자 확 틀어놔봐요. 그러면은
되게 이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피하려는. 그래서 이분이 유리온실에 대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가지고 요 예를 살리면서 어떻게 막아볼까 했는 거. 결국에 축을 한번 틀어봅니다. 이 꺾이는 집은 땅이 저래 생겨서 꺾이는 걸 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있잖아요. 약간 획 틀어 봐가지고요. 그 시선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안각이라 그래가지고 얘 비닐하우스가 이쪽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합니다.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좀 해가지고요. 요 뒤에 여기 밑에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 두께감이 넓으면요. 안각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그게 되잖아요. 비닐하우스 한 루프까지 하면 3m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요 앞에 재미난 앞마당 같은 게 이런 게 마당이 또 하나 잡힙니다. 그래서 요 마당도 살리고 이 세 개의 마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마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 설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안방, 안사람, 안채, 앞마당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은 무슨 뜻인가요? 편안을 안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는 방을 보면요. 아시다시피 안방처럼요. 안방,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사랑방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외국은 공간을 특정하죠. 외국은 보시면은 베드룸, 마스터룸, 리빙룸, 다이닝룸, 뭐 바스룸, 뭐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는 룸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방이란 용어를 쓰잖아요. 실이 아닙니다. 안방의 그 안자는요. 안쪽에 있다 해서 아닙니다. 안사람도 안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이라는 건 그런 의미인데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안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앞마당이라는 것도 제가 그리는 앞마당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마당이에요. 외부에서 마당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히려 방 안에서 나가는 마당입니다. 그 저기는 내가 파자마 입고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이런 마당을 항상 제한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마당을 통해 가지고 경관 뷰까지 같이 잡아주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감싸이니까 얘가 아까 쪼그라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쪼그라든 느낌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 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사랑방 이야기인데 사랑방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는 공간을 특정했는 건가요? 사랑방. 예? 그 안채 사랑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랑채는 자향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 우의정보다 자의정이 센 거 아시죠? 좌측은 우리가 전통 건축 가보시면은 이게 본체가 있으면은 여기 사랑채를 많이 두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채 남자의 기운이다 이래가지고 동쪽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채를 이쪽으로 많이 두는데 사랑채는 사랑은 한자의 어원입니다. 사는 집사자를 쓰거든요. 이게 집사 이게 사자예요. 랑이 재밌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랑은 요게 집이란 뜻이에요. 엄호변이라 그러고 얘가 재밌었어요. 요게 뭐냐면은 랑인데요. 신랑하고 난군할 때 끝나는 남자란 뜻입니다. 집안에 남자가 있는 거 가지고 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채는 남자들이 기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공간을 특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랑채는 저런 의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우리는 공간을 그렇게 특정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도를 잠만 자기 위한 마스터룸, 베드룸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방도 사실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쓰고 비우는 개념이었죠. 안방에 손님도 맞이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새끼줄 꼬면서 작업도 하고 서재도 역할도 하고 다 하잖아요. 쓰고 비우는 거잖아요. 안방에 화장실 기능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죠? 요건 갖다 놓으면 화장실 됐다. 우리는 그 공간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쓰고는 비운다라는 개념이죠. 서구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갖고 이렇게 공간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문제들이 조금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하고 이제 서로 맞서고 있으니까요. 제가 미생이라는 책을, 만화책을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바둑도 뜨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둑은 사병과 사기와 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하수들은 기싸움에 막 열을 합니다. 근데 고수들이 보는 거는, 뭐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밑에 싸우는 것 같지만,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뜻을 거기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캐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 출판하는데 그럽니다. 이 디자인은 남쪽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뜻은 북쪽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분하고의 관계성은 또 저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너무 맞서고 있는 느낌도 드니까 이런 사실이 이 집의 디자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볕도 잘 받고 뷰도 같이 보고 집이 좀 날씬하죠. 저기 보시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뚱뚱한 집, 날씬한 집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날씬한 집은 뚱뚱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아파트형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복도가 있고 위아래로 다 실드를 이렇게 공간 조링을 하는 걸 뚱뚱한 집이라고 하고, 날씬한 집은 뭐냐면은 없어요. 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루가 복도 역할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날씬한 집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같이 향과 조망은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날씬한 집이 가능하죠. 태양을 바라보기 쉬운 구조죠. 볕을 잘 보잖아요. 전부 다 우리 10베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금 뭐 3베이, 4베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는 좀 아쉽죠. 예. 뭐 이렇게 희생양들이 계속 보이죠. 다들 남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양보하다 보니까 방이 뒤에 가 있고 막 북쪽도 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날씬한 집은 돼요. 향은 잡았어요. 그 다음에 날씬한 집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람이죠, 바람. 맞바람 불기 정말 좋은 구조죠. 아파트 보시면은 뭐 방 하나는 바람이 안 불면 답답하죠. 그 부엌하고 거실은 잘 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씬한 집에 대한 장점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비 많이 들고 뭐 그렇죠. 좀 추울 수도 있어요. 감싸있는 뚱뚱한 집이 아니니까, 맞죠? 그런 거에 장단점은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아파트 평면을 가지고 디자인하는데, 그건 서구의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내 땅에 순응하다 보면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쪼그라드는 느낌은 저렇게 한번 또 잡아봅니다. 요 두 개의 덩어리 메스라고 하는데, 요것만 하면 쪼그라드는데 얘까지 튀어내면서요. 요 휴게테크 같은 거 이런 거 탁 떨어지면서 나오는 여기 주방인데, 식당에서 나와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딱 제한하면서 꼭 이게 안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와요. 네. 요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가면서 약간 좁혀지면서 요 안에 공간이 만들어요. 이쪽에서 봤을 때 이 안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이 보일까 말까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됩니다. 얘 두께가 두꺼우면요, 얘가 안 보입니다. 예. 이게 높아야지만 우리는 차단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이 안각이라는 거, 이 볼륨감을 높여놓으면요, 그 비닐하우스 구조가 그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 저 뒤로 많이 보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후한 점수를 받고 이제 그렇게 안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시는 바와 같이 폭은 되게 작아요. 10m 조금 넘는 12m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길이는 13인가 12m네요. 길이는 한 40m 정도 되죠. 여기도 자연녹지하고 관리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을 나누는 거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어떤 데 보면 30평은 넘어가면 허가받고 어떤 거는 60평 넘어가 허가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 지역은 30평 기준으로 하고, 도시역은 주상공록,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 비도시 지역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관리지역 이런 거를 다 통칭해가지고 이제 비도시 지역인데, 여기는 60평.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까 관리지역이라고 하셨는데 59평까지는 그냥 건축 신고로서 끝납니다. 감리 없이요. 근데 이게 녹지지역으로 오면 얘기가 틀려져요. 이게 30평 넘어갑니다. 근데 녹지지역도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땅이에요, 사실. 도시지역 중에서는 30평 넘으면 감리도 해야 되고 되게 까다로워요, 절차상이. 근데 여기 어디냐 하면 강교산 앞에 여기 구기동, 신봉동 이쪽인데, 어딘지 아시죠? 용인 이쪽인데 경관 참 좋아요. 끝자락 땅인데 왜 저렇게 폭을 좁게 했는지 아세요? 도로에. 이쪽이 강교산이거든요. 다 좋기 때문에. 그 유럽의 파리 같은 데 가보시면요, 상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땅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상업이 발달한 나라. 땅을 쪼갤 때 이렇게 쪼갭니다. 우리는 어떻게 쪼개는지 아시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쪼개죠. 이렇게 그냥 땅을 쪼갤 때.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냐? 파사드라고 하는 이쪽에 있잖아요. 수익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땅을 저렇게 쪼갭니다. 마찬가지죠. 뒤에 뷰가 좋으니까 크게 가지 않은 게 잘게 해가지고 여러 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땅들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외국의 땅들을 보면은 빛이 안 좋잖아요. 걔네는 우리보다 태양 고도가 더 안 좋은데도 빛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걔네들은 중정이라는 컨셉이 들어옵니다. 우리 앞마당하고 틀려요, 이거는요. 중정은 뭐냐면 앞에다 건물 출입해가지고 뒤에다 마당을 이렇게 가운데 딱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빛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뒤에 건물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 중정의 컨셉이, 이 가늘고 긴 땅들은 그렇게 또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중정이죠. 앞마당으로 해가지고, 아까 안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앞마당으로 해서
이 복도로 해가지고 회랑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2층은 이렇게 됩니다. 오픈해가지고 안방, 자녀방. 아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방 2개 중에 하나는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2층에서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북카페를 가장 좋은 자리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희생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게 건폐율 20%니까요. 그 물리적인 용적을 초월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운데를 뚫어가지고요. 이 안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바람과 소리와 자연과 냄새와 하늘과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담겠습니다. 다 대신에 불편이란 조미를 좀 쳐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을 즐기지 않으면요. 이런 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주 길다란 계단을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걸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제가 마당 이야기 계속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노자 도덕경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도덕경 아시죠?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의 합본인데 이 도덕의 이미지 때문에 뭐 바른 생활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쩌면은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이런 책입니다. 그 노자 도덕경이라는 게요. 도덕경을 썼던 그 노자는 실존했다라는 약간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BC 기원전 한 5세기경 사람이거든요. 공자 아시죠? 공자랑 동시대 사람이고 노노의 노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연배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 노자라는 사람이요. BC 한 5세기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청동기 아시죠? 청동기 지나가지고 철기가 도래되는 시기입니다. 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수레바퀴들이 있었어요. 근데 몽텅구리 수레바퀴들이 막 굴러갑니다. 철이 보이면서 뭐가 보이냐면은 수레바퀴 틀이라는 게 보입니다. 인류의 아주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불도 있고 문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걸로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수레바퀴가 나오면서요. 저 트레이 보이면서 인류는 대변혁을 맞이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류가 생기잖아요. 주변하고 막 하면서 인류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수레바퀴 나오면. 그래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이 노자가 이걸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합니다. 자 비어있는 수레바퀴 틀을 보라고. 저게 몽텅구리면요. 제대로 굴러가겠냐 그죠. 저게 비어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 이거를 노자 도덕경 1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비어있으니까 쓰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죠. 그렇죠. 저 외국의 접시하고 우리는 틀리죠. 그런 문화니까요. 비어서 그 쓰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 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노자 도덕경 1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무라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무라는 글자요. 잘 한번 보세요. 자기 어떤 본연의 모습이나 형체는 갖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마당처럼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요 작용하게끔 쓸모있게 하게끔 하는 그 영역 이거를 무라고 한 거예요. 무라고.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큰일입니다. 내년이 안 오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내년에 와야 될 텐데요. 자, 이해되시죠? 형체는 없는데 다른 무언가를 쓸모있게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라고 본 거죠. 이게 동양사상 같은데요. 이게 그 주역의 음료양요. 이 도가에 나오는 유무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큰 줄기가 그거거든요. 유하고 무를 같이 보는데. 그래서 노자도덕경 맨 마지막 11장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자를 씁니다. 고로. 유지위리이며 무지위용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거는요. 리를 이야기하고 무라는 거는 용을 이야기합니다. 용. 먼저 리라는 거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리. 이게 재밌죠? 이 글자가 잘못 썼다. 이게 벼라는 뜻이죠. 벼. 그렇죠? 벼에 칼을 가지고 벼를 치는 거죠. 예, 그렇죠? 칼 가지고 벼를 치는. 이롬, 효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할 때 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라는 건 뭐라 했죠? 형체도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릇에 텅 빈 거, 수레바퀴 저 비어 있는 거. 용이라고. 용이 뭔가요? 쓰임이죠, 쓰임. 예. 그래서 건축의 본질은 공간의 본질은 쓰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쓰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간을 디자인할 때 보면은 난주 디자인하실 때 방이라고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이라는 거 꼭 이렇게 넣는데 그 마당이 집 짓고 난 짜투리 이런 게 아니고요. 메인으로 등장시키는 마당이에요. 이런 디자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집 지으실 때 있잖아요. 외부 공간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거기서 묘한 장애. 이게 옛날에 과거에 우리 전통의 양반들도 보면은 먼지는 있었겠지만 이런데 막 맨날
그 저기 뭐지 마당새 보고 막 마당 쓸라 그러잖아요. 간주하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요. 정원하고 마당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고.